요새 폐업하는 가게가 한두 개가 아니죠. 치킨집, 피자집, 커피숍, 음식점, 뭐 이래저래 뭐 말할 수 없는 가게들이 너무 많이 망하고 있습니다. 폐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정말로 자영업은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위치 좋은 곳에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자기만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정말로 나는 이 자영업에서 뭔가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확신이 들면 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냥 해보기에 앞서서 1년이든 2년이든 그 음식점, 그와 비슷한 음식점, 자기가 하려고 하는 업종, 여기에서 1년, 2년의 아르바이트 기간은 거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치킨집 하겠다? 치킨집에서 1년, 2년은 닭튀겨 봐야죠. 햄버거 집 하겠다? 1년, 2년은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 만들어 봐야죠. 그러고 난 이후에도 아, 이게 내 천직이다, 이걸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최소한의 확신이나 최소한의 그 신념, 이런 것들을 갖고 뭔가를 결정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의 시대는요,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뭔가가 안 돼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데 다 망하고 있는데, 나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뛰어드는 건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살행위다 라고 생각하죠. 제 영상에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한 분은 자영업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분의 얘기를 저는 한 90% 이상은 동의합니다. 저의 이제 직장 선배들, 옛날 이제 직장에 있던 고참들, 저에게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장사하지 말라고, 사업하지 말라고, 월급쟁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월급쟁이 하면 월급을 100을 받든 200을 받든 일한 만큼 받지만, 자영업은, 사업은 자기가 일한 대가를 못 받는 경우도 부지기수다라는 겁니다. 물론 장사하고 사업해서 월급쟁이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자꾸 잊어버리는 게, 월급쟁이 500 버는 것과 자영업에서 1000만원 버는 것과 뭐가 더 많습니까? 월급쟁이 500 받는 게 더 많습니다. 왜냐? 월급쟁이 500은요 자기의 이제 비용이 안 들어가요. 자신의 땀, 노력 말고는. 그리고 세금 제하고 난 때 받는 돈입니다. 근데 자영업 1000만원은요 세금을 내기 전이죠. 자기 인건비 들어가 있죠. 여러가지 이제 그 번 돈에서 또 빼야 되는 여러가지 보이지 않는 돈들이 적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겉으로 보이는 숫자만 가지고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영업자는 국민연금 자기가 내야 되죠. 의료보험도 자기가 내야 됩니다. 직장인은요 국민연금 반내죠. 의료보험도 반내줍니다. 그게 얼마나 큰지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잘 모르는데, 자영업 오래 하다가 나이 먹고 난 다음에 되돌아보면요 국민연금 없고요, 의료보험 자기가 다 내야 되고 되게 빡센 삶을 살아왔음을 뒤늦게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피며 지내야 됩니다. 나대서도 안 되고요, 궁리해야 되는 거죠.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지금의 시대를 잘 좀 따져봐야 되고 잘 살아가야 되고 잘 궁리해야 됩니다. 뭐든 간에 말입니다. 우직하게 지내야죠. 살아간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얼마나 어려운 건지 잘 생각하며 지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있겠습니까?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우직하게 살아가야 되고 따져봐야 되고 궁리해야 되고 만들어 가야죠. 그런 것들이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며 살고 있습니다. 장사 안 됐어요. 폐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많이 하죠. 돈을 벌기는 그냥 매달 돈을 꼬라박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냐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아예 매달 월급이 1년 내내 마이너스가 나면 차라리 괜찮습니다. 적정한 시점에 폐업해서 빠져나오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요. 제일 무서운 거는요, 어떤 달은 200 벌어요, 또 어떤 달은 300 벌어요, 또 어떤 달은 마이너스 500이에요. 벌다가 못 벌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애매한 거예요. 이걸 접기도 그렇고 계속 하기도 그렇고, 이런 오도 가도 못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들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뭔가 명쾌하면 결정하기가 수월합니다. 손절하고 빠져나와서 손해를 인식하고 다른 걸 하면서 만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이거 번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 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걱정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참으로 고민스럽고 답답하고 우려스럽죠. 뭘 하면 지내야 되나 라는 염려도 하게 되고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남들이 다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 거더라고요. 남들이 다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나만 맞다고 우기면 내 생각이 틀린 겁니다. 물론요 다수와 다른 생각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극소수에 해당되는 자기만의 확신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뭐 켄터키 프라이 치킨, 뭐 KFC인가요? 그 나이든 뚱뚱한 할아버지, 그처럼 정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두드리면 성공할 수는 있겠죠. 근데 성공하기 전까지 가족들이, 주변 사람들이 엄청 힘겹게 살아왔다라는 건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강태공을 얘기할 때 나이 60이 넘어서 이제 자신이 인재로 발탁이 돼서 쓰여져서 나중에는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가 그 늦은 나이까지 밥벌이 못하고 빌빌거리고 살 때 가족들은요 힘들어 했던 겁니다. 그걸 우리는 보통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에 나이 60 넘어서까지 그 한량인 남편을 부양하던 아내, 뭐 나이 들어서는 후회했다라고 하지만 보통의 사람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요, 그 나이 대해서 죽는 사람도 부지기수는 그 시대에, 부지기수였던 그 시대에 이미 살 만큼 산, 이미 늦은 나이까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웠던 그 남편을 어쩌면 나몰라라 했던 게 보통의 사람의 입장에서는 현명했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역사에서야 강태공이 인내의 대명사로 나중에 자신의 이제 진가를 알아봐 주지 못했던 아내에게 뭐 물그릇을 뒤집어 가지고 줘 담으라, 그럼 내가 너를 다시 받아줄게,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나이 들어서 그게 무슨 의미인가 라는 생각도 한 번씩은 듭니다. 인내 대명사에 그를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너무 나이가 들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나이에 이제 남편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등을 돌렸던 그 아내의 마음도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참으로 자영업에서 먹고 살기가 되게 힘든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좀 지나면 1년, 2년 지나면 해외 관광객 또 완창 들어오고 또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고 해서 분위기가 살아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힘겹다라는 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우려스럽고 염려스럽기도 하죠. 지금은 직장 다니고 있으면 무조건 버텨라, 절대로 나오지 말라 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예사롭지 않다라는 거죠. 그 예사롭지 않은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어떤 각오로 사는 게 필요하겠습니까? 잘 생각하고 잘 궁리하고 잘 대비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만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렵고 어렵고 고민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 시국을 지금 우리가 살아내고 있다는 걸 잘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만만하지 않은 상황이 지금인 것 같습니다. 좀 더 각오를 다지고 분발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다라는 걸 명심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함부로 나대고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어깨 폼 잡고 남들 무시하고 괴롭히고 하지 말라. 그 업보를 전부 다 네가 다 뒤집쓸 거다. 네가 최악의 인간이 될 거다 라고 생각하고 명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함부로 남에게 모함하거나 괴롭히거나 가스라이팅 하지 말라 하고 말입니다. 이상입니다.